딸이 진짜 누구 딸인지 당신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로 오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문미순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분노와 아픔,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믿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아이의 웃음, 함께 나눈 기억, 품 안에서 잠들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동석에게 걸려온 한 통의 국제 전화는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미국에 사는 오랜 친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동석아. 강소연. 미국에서 꽤 유명하더라. 걔 한인 커뮤니티에서 돈 퍼주는 여자로 소문났어. 그 남자 이름 이재혁 백수야. 지금은 강소연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놈이고 심지어 영주 친부래. 유전자 검사도 다 끝났대. 한동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친자 속임수, 금전 사기, 다정한 가장을 철저히 이용한 계획된 기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소연은 호텔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오천수, 문미순, 마광숙, 한동석까지 모두가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선 강소연은 여전히 뻔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야? 오천수는 말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재혁과 강소연, 영주의 다정한 사진들, 이재혁의 신상 기록까지. 강소연은 처음엔 읽는 척하다 점점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영주 내 딸 아니더라. 강소연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상황이 복잡했어. 영주한텐 당신뿐이야. 당신이 진짜 아빠라고 믿고 있어. 하지만 문미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있어요. 당신 딸 맞더군요. 하지만 천수 씨 딸은 아니었어요. 오천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영주 위해서 뭐든 다 해줬어. 유학 치료비, 옷, 생활비 단 한 번도 아깝다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었어. 모두가 강소연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발까지 언급되었고 결국 강소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주는 오천수의 호적에서 빠졌고 강소연은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문미수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마무리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의 병원에 유전자 검사 사실을 확인했고 돌아온 답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당 검사는 공식 병원 기록에 없습니다. 제출자 신원도 불분명하며 브로커를 통한 외부 검사로 확인됩니다. 문미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한동석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소연은 한동석의 미국 친구까지 이용해 조작된 자료를 만들고 이를 한동석의 입을 통해 천수에게 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결국 거짓된 자료를 믿고 스스로 이혼을 택했고 그 결과로 진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문미수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천수가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상처받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습니다. 영주가 진짜 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던 중 영주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내 친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 친아빠를 만나러 가야겠어. 그날 밤 문미수는 손에 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천수 씨, 이번에도 너무 늦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한 소녀.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손에 꼭 쥔 수첩 속에는 오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주, 그녀는 다시 아빠를 찾아갑니다. 한국 인천공항 입국장.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오영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저장된 주소를 확인한 뒤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문미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오천수에게
바로 보여줄지 혹은 영주가 먼저 도착한 후 함께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 끝에 그녀는 조용히 광숙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마 대표님, 나 이걸 지금 천수 씨한테 말해야 할까요? 영주가 도착하긴 했는데 이젠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기엔 너무 늦어버릴지도 몰라요. 광숙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미순 씨, 혹시라도 이 모든 게 또 다른 함정이라면요? 영주조차 진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문미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불안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전자 검사 브로커 사기 일당 검거 조작된 친자 확인서 유통 혐의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재혁이었습니다. 이재혁은 어딘가 허름한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자막은 꺼진 채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 묻혀 있었고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 아직 기회는 있어. 그 아이만 다시 내 손에 들어오면. 이재혁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으로 향했습니다. 도착지는 서울. 그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에게는 단순히 돈 이상의 계획된 복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천수는 마당에서 자잘한 텃밭을 정리하다가 문득 미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미순은 베란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수 씨,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천수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의 말투, 눈빛, 분위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순은 천수에게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넵니다. 말없이 그것을 펼쳐든 천수. 그 안에 적힌 한 줄. 오영주 오천수 친자 일치율 99.999%. 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영주는 내 딸이었던 거야? 정말 내 딸? 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당신 딸 맞아요. 이제 진짜로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소녀. 오영주는 눈가에 잔잔한 눈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친아빠가 맞아요.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영주의 귀환은 단지 감동적인 재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영주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친 뒤에도 머뭇거렸습니다. 오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주야, 맞아. 내가 친아빠야. 영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반가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가 자꾸 나보고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재혁 아저씨 나를 엄청 감시했어요. 핸드폰도 맘대로 못 쓰게 하고 내가 아빠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오천수와 문미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주는 단순히 이용당했던 게 아니라 사실상 통제당하며 억압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너 유전자 검사 받았던 거 기억나니? 영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상했어요. 그건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무실이었어요. 흰 가운도 없고 아저씨가 그냥 면봉으로 제 입안을 문지르고 끝났어요. 그 말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조작된 유전자 검사는 영주 자신도 모르게 꾸며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공항 근처의 한 호텔에서는 이재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살기 어렸습니다.
응, 내가 서울 도착했어. 걱정 마. 그 애 곧 다시 데려올 거야. 그 집에선 오래 못 버틸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 그는 수화기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도시의 불빛 너머로 그의 복수심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천수의 집 앞에는 수상한 검정색 차량이 밤마다 서성이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문미수는 불안에 떨며 집 안의 창문을 꼭꼭 닫고 현관문에도 이중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영주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에서도 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을 보이며 매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경찰에 가자. 그리고 이재혁이 뭘 꾸미든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지켜. 반드시. 그러나 이재혁은 아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재회는 과연 온전히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